네, 안녕하십니까. 깐스클럽 강정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국내 증시 강세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되죠. 그래서 2730포인트 라인대를 종가로 마감이 되었다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 부분이 있었고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띠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순환이 좀 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순환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 마무리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일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금요일 시장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2731포인트, 장중에는 2740포인트 살짝 넘어가는 그림도 보여줬었는데 거래 대금이 19조 8천억까지 늘어나면서 1.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7,600억 많은 매수를 나타내줬다 되고요. 기관에서는 4,100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의 매도 중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기관에서의 매도 부분이 체감을 낮추는 부분을 완화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선물에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1.8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368.1포인트가 넘어가서 이제 368.1포인트로 마감되었는데 앞전에 갭보정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갭보정상에서는 366포인트 그 라인대를 넘겨야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최소 뽑아야 될 위치 라인대를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거나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선물 쪽에서 매도를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 마감 무렵에 한 2,500개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누적 순매수는 35,000개 정도로 소폭 축소가 되었고 이제 가장 많은 때 대비해서 약 10,000개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롤오버펌 경우는 이제 53,000개야. 그리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 소폭 강보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만기일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볼 때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16조로 많이 들어오면서 913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446원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6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3,450이라는 중요 가격대를 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이는 흐름을 나타낸다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까지 이제 임기가 좀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는 중국 기업 4개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등재를 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전히 미중 간의 긴장감이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준 고가권에 오다 보니까 그 라인대에서 매무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57억 위안 정도 순매수 이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신고가가 다시금 경신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우선은 고용지표라는 부분이 발표했었는데 사실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할 것이다. 추가 부양책이 빨리 통과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 합의가 되게 될 경우는 호재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나온 것보다 조금은 늦게 나온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백신을 연내 공급하기로 한 부분보다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수밖에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양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성장 ETF랑 뭐 중형 ETF 그리고 소형도 마찬가지로 다 상승이 나타났다는데 대형 쪽이 좀 약했다고 되죠. 그래서 대형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빅테크 쪽이 상승이 제한되거나 소폭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치 ETF 같은 경우가 1%대에서 2.8%까지 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미증시 자체를 볼 때 빅테크라고 하는 쪽과 방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통신 이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강세가 이어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라든지 운송, 반도체, 소재, 자동차 부품, 산업재 거의 다 올라갔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다시금 20.79, 21선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유가는 46%선까지 올라갔다가 됩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자체가 현재는 글로벌 증시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듯이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2.76%라는 급등이 또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90.7까지 이제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되어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좀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1060원에서 80원 사이가 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외국인 국내 증시에 들어오던 시점을 중심으로 볼 때 약 10% 정도의 환차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내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지수 같은 경우는 1.67% 상승을 했다가 되고 실제로 이제 저점 대비해서 약 13% 정도 올라왔다가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폭 마디는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라인대가 약 1, 2주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걸 보는데 다음 주부터가 조금은 불안한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우선은 이제 목표 주가 자체는 비슷합니다. 3,750포인트 전후 그 라인대 정도가 가능하다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도 이제 강세가 좀 더 이어졌다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스닥을 끌고 간다라고 할 때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소형 관련된 기술주들이 주로 끌고 간다 되겠고 빅테크 관련해서는 사실 그 흐름이 상당히 좀 시장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것도 뭐 내일 리뷰에 설명해도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2% 정도 올라갔다 되고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상가 뺐던 상단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난다 할 때는 약 12,750포인트 전후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신흥지수 ETF 한번 보도록 하죠. 신흥지수 ETF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약 1.6% 정도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에서 다우라든지 S&P, 나스닥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까지 해서 거의 비슷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비슷하게 이어졌다가 되는 케이스인가. 신흥지수 ETF 같은 경우도 N자형 상승폭을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왔다가 되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목표 주가는 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간 자체가 약 1, 2주 정도 남아있다.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폭이 6.5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사실 그동안 워낙에 저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내년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현재 코로나 사태에 있었을 때도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가파르게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망했던 자리 때는 81선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이 자리 때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83선 근처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패턴이라든지 흐름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도달을 했다가 된 거고요. 오히려 조금 넘어갔다 되겠죠. 근데 기간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1, 2주 정도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서 가장 강세였다라는 부분은 철강이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가 사실 11월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작았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는 9월달부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업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철강 쪽에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줬다 되고 제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이 요 근래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셀트리온이 제약 업종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보여준다 된다. 그래서 철강과 제약 그리고 건설, 증권 그리고 IT 이런 쪽에서가 전체적 시장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시장에서 소외받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인터넷 역시 강세에 좀 띄었고요. 반대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화학 그리고 기계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쪽이 내수 관련 쪽으로도 해석이 되는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었다가 됩니다. 자,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외국인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1,800억
강한 매수를 보여줬다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1,800원 매수를 했고 카카오가 1,000원 그리고 네이버가 400 정도 매수하면서 세트리온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제약까지 해서 IT, 제약, 인터넷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를 강하게 했다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도 그 외적으로 기아차라든지 하이닉스, 포스코, 뭐 신풍지아,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매수 규모 자체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도했고요. 또 JYP 엔터라든지 CJ라든지 그 앞전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코스타 엔터라든지 뭐 진다키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매도를 했다가 되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삼성 S대, NC소프트 이런 쪽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종목별로 매도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기관에서의 수급을 볼 때는 기관은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샀다가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시젠도 사고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주도 좀 사고 그 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SK, 삼성물산, 뭐 대우건설 이렇게 사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업종을 볼 때는 인터넷과 건설 업종을 샀다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외적으로도 많이 사긴 했는데 종목별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 그러니까 시총 최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되겠죠. 그래서 시총 최상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화학 이런 쪽을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주 겉으로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소에 대해서 동반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월요일이었죠. 11월 30일 날 기계적으로 나간 물량이 2조 5천억이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뺀다면 외인들이 약 1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간다가 됩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이어지긴 했는데 금융투자에서가 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수라는 부분이 프로그램 쪽에서 어느 정도는 체감을 양호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시라든지 연기금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당분간 여전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매수가 뭐 76억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매수가 없었다 매도도 없었고 기관에서 매도했고 개인들 중심으로 매수했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그룹이 주가를 상당히 많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체감적인 부분에서 뭐 거래소도 비슷하긴 하지만 중소형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이어진다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약 1,9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비중 자체를 많이 잡았던 거에서 일부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업종별 등락을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소가 약 3.7% 정도 올라왔고요. 대형주가 4.1%였으니까 대형주 중심의 강세였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 같은 경우가 대형 지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절반이 좀 안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대형이 끌고 가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근데 사실 대형을 끌고 간다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저평가라는 관점에서 이를 산다고 할 경우 사실 저평가가 대형주 중심으로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꼭 고려를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업종별로 보게 되면 가장 강세였다라는 쪽은 제약이죠. 세트리온 그룹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끌고 갔다 되고요. 그 다음에 철강 업종이 약 8% 정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 역시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IT라든지 자동차, 증권 이런 쪽까지 해서 시장 대비해서 강세가 한 5개 업종 정도 나고 그 외적인 업종은 상승이 주로 나타나겠지만 세기 자체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쪽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지금 현재 얼핏 볼 때는 시장에서 2차 전지 시총 최상위, 그 다음에 반도체 시총 최상위, 제약 시총 최상위 이렇게만 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업종 내에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이 외국인들이 돌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중심한 IT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되는 거고 그 다음번 순환이 누구였냐라는 부분에서 2차 전지와 제약이 그 다음번 순위를 차지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자동차와 철강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말이었죠. 10월 말일을 대비해서 시장에서 상승의 지수가 거래소가 20.48%였고
대형이 21.6%, 그다음에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가 10%대 중반에서 10%대 초반. 그러니까 다 올라가긴 올라간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올라간 쪽이 이제 일부 시총 최상위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체감에서의 차이가 시장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가장 강세였다라는 부분이 제약입니다.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가 세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소재인데 소재 내에서는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끌고 간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철강이 지난주에 상승을 8% 정도 한다가 되면서 철강이 키 맞추기를 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산업재에서는 조선 같은 경우 먼저 움직였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난주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맞춰놨다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가 그럼 뭐냐라고 볼 때 은행이 좀 남았고 보험 같은 게 약간 방어도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어중합니다. 그리고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조금 남게 됐는데 그 앞전부터 꾸준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있고요. 그럼 남은 것이 현재는 건설 쪽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총 최상위군에 속해져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었던 그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는 어느 정도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왔으면은 그 다음에 지수가 추가 상승보다는 지수 자체보다는 이제 종목별, 업종별로 맞추지 못했던, 키 맞추지 못했던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좀 더 강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실제로 지금 N자 상승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N자 상승폭을 계산하게 되면 6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고가까지가 약 20.92%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간 자체가 이때는 좀 더 길게 나타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5주 연속 급등세가 이어진다든가 결과적으로 이제 2744포인트인가? 이 라인대가 앞전에 고가 라인대 이 마디폭을 그대로 뽑는 자리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86% 정도 올랐기 때문에 N자형 상승 마디폭을 어느 정도 뽑았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너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세 자체를 다시금 더 강화시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10일에서 18일 사이에는 마무리해야 된다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16일까지는 최소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기일 전까지의 어느 정도 한 10일 정도 될 텐데 10일부터는 좀 더 과감하게 차익 실현이라든지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앞전에 박스권을 잠깐 보였던 시기에 있었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박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11월 30일 날 리밸런싱 있었을 때 지수하고 선물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선은 기본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마디를 넘어가게 될 경우 한 개의 마디가 약 49포인트였기 때문에 두 개의 마디가 나올 경우가 이 가격대가 2740포인트 전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보통 마디 자체를 박스권 마디를 단기간에 두 개를 뽑으면 세 개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세 개가 나올 경우는 나왔다 바로 음봉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꾸준하게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형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상대적으로 코스닥 내에서 일부 시총 상위와 이런 것들이 끌고 가다 보니까 상대적 역시 체감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하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온 위치가 2018년도에 고가 라인 때 왔다가 되죠. 그럼 거래소라든지 이쪽은 이미 다 돌파했으니까 키 맞추기를 한다면은 이 라인 때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가 됩니다. 다만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자세하게 또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준비한 자료가 하루 갖고는 안 될 거고 한 2, 3일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하나씩 내일 다 설명드릴 거고 우선은 이번 시장 2020년 시장 마무리 전략 동일하다입니다. 10일에 2주차입니다. 1주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포지션을 워낙에 크게 갖고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다 될 건데 일부는 차익 실현한다가 됐을 때 그 다음번에 시장에서 그 다음에는 순수 현물 수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때 차익이 크냐 안 크냐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22 통화정책회의도 역시 목요일에 있는데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앞전에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12월 달은 원래 기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보셔야 되죠. 다만 베이시스가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금융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우가 체감이 좀 더 개선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목표치 도달을 했다가 됐는데 여기서 기간만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봤었던 미증시라든지 다른 쪽도 거의 다 비슷한 양상을 띈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도달을 했다가 되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 라인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거냐 정도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 이제 업종 자체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남은 업종이 없죠. 거의 다 키 맞추고 있으니까 자동차와 건설이 시세가 좀 더 남아있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기존의 관심 업종 중에서는 수익 극대화및 비중 축소 전략 동일합니다. 그래서 철강도 이제는 일로 들어와야 되겠죠. 뭐 포스코가 40%가 좀 넘고 현대제철 같은 게 50%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비중 축소를 많이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 중에서 상승이 적었던 업종과 종목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주 하나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2차 목표를 잡아둔 게 71,000원에서 74,000원, 현재 17.8% 정도 되어 있는데 수요일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자체가 한 20% 정도 올라온다 하면은 다 마무리할 생각인데, 그 가격대를 이 라인대 밴드에서 늦어도 수요일 정도에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 마지노선도 68,400원으로 상향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13.3%까지 올랐는데 현대건설도 1차 목표치는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치를 38,800원에서 41,000원 정도를 2차 목표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수익 마지노선 34,600원으로 상향시키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8.2%까지 올랐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약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시세를 좀 더 이번 주나 다음 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 마지노선만 상향시켰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현대차가 10% 정도 거의 뭐 똑같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가 9.2% 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는 목표 똑같죠. 수익 마지노선 상향시킨 거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이 나올지 이것만 나중에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월 2주차입니다. 2주차와 3주차,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한다는 전략, 이 전략을 사실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온 건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 관점 동일하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